제18편 환단고기 33회 단군세기와 고죽국의 주나라. 환단고기에 등장하는 단군세기의 주인공들이 바로 고죽국의 주나라입니다. 단군세기의 주인공들을 살펴드리겠습니다. 5세 단군 9월, 임금께서 태백산에 단을 쌓으라 명하시고 사자를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셨다. 기원전 2084년 7월에 임금께서 남쪽으로 순수하실 때 풍류강을 거쳐 송량에 당도하여 병을 얻어 갑자기 붕어하심으로 대박산에 장세를 지냈다. 태백산, 대박산이 금강산인 백두산이며 송량이 바로 개성의 송악입니다. 6세 단군 달문, 7세 단군 한율, 8세 단군 우소한. 제2 4년 신해년에 임금께서 미복을 입고 몰래 국경을 벗어나 하나라의 실정을 살피시고 돌아와 관제를 크게 개혁하셨다. 고죽국인 풍패의 근처에 있었던 관중의 황제국 하나라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9세 단군 아술, 제2 2년 정사년에 청해욕살 우착이 군사를 일으켜 대구를 침범하였다. 임금께서 상춘으로 피난하여 고을산 남쪽 기슭에 새 궁궐을 세우시고 우지와 우속 등을 보내 우착을 토벌하여 죽이셨다. 청해란 관중에 흐른 한강변의 청주이고 고을산이 증산인 3위의 금강산 백두산입니다. 청해와 고죽국은 모두 금강산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10세 단군 노을, 제2 16년 병오년 동문박 심리 떨어진 땅 위에 연꽃이 피었고 불암산에서 누웠던 돌이 저절로 일어났으며 천하에서 신령스러운 거북이 그림을 지고 나타났는데 그 모양이 유판과 같았다. 또 발의 연안에서 금괴가 나왔는데 수량이 13석이었다. 불암산이 밝은 함산인 금강산이며 천하란 관중인 금성천부에 흐른 한강이며 발에는 천주가 있었던 개경서울이라고 했습니다. 11세 단군 도회, 12세 단군 아한, 제2 2년 무자년 여름 4월에 윗불 달린 짐승이 송화강 북변에 나타났다. 가을 8월에 임금께서 나라를 순행하시다가 요하의 왼쪽에 이르러 순수 관경비를 세우고 역대 제왕의 명호를 새겨 전하셨다. 이것이 금성문으로 가장 오랜 것이다. 요하는 관중에 흐른 라오스, 알수, 아리수인 한강, 압록강이라고 했습니다. 13세 단군 홀달, 이에 겨울 은나라 사람이 하나라를 치자 하나라 왕 거리 구원을 청하였다. 임금께서 읍차 말랭에게 관의 병사를 이끌고 전투를 돕게 하였다. 이에 탕이 사신을 보내 사지함으로 군사를 되돌리라 명하였다. 이때 거리 약속을 어기고 군사를 보내어 길을 막고 맹약을 깨뜨리려 하였다. 그리하여 임금께서 마침내 은나라 사람과 함께 거를 치는 한편 은밀히 신지 우량을 보내어 견군을 이끌고 낭랑군사와 합세하여 관중의 빈 기 땅을 점령하여 주둔시키고 관제를 설치하였다. 자, 이제 단군세기 하나의 역사 속에서 중국사 25사의 하나라에서 상나라로 왕조가 바뀌는 장면을 보신 것입니다. 경상도 상주의 군명을 상주, 상락, 상산, 사랑볼, 귀덕, 사벌, 다라고 합니다. 경상도 상주가 하나라의 제국 상땅으로 이곳을 기반으로 굳이 귀성해 관중의 제왕의 성에 있었던 황제국 하나라를 멸하고 탕왕이 건국한 나라가 상나라가 되는 것은 조대명의 기본 원칙입니다. 경상도 상주의 여원에 낙양역 주서쪽 삼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상주의 근처에 역사 속 주나라 고죽국이 있었던 풍패에 낙양이 있었습니다. 이곳 상주가 왜 상주인고 하니 이곳이 고려 몽골 원나라의 상도이고 천황님과 사망이 기졌던 황도로, 그래서 다른 제후국들과 비교해서 위세 상국이라 부른 것이 상도가 되었습니다. 천황님이 기졌던 동경, 경주와 개경의 일부 지역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상나라의 탕왕이 풍패인 고죽국의 주나라 세력들을 다독이고
관중에 있었던 황제국 하나라를 멸했던 것입니다. 단군 세기의 고죽국이 바로 주나라입니다. 자, 홀달 단군 시대 개경서울의 상나라가 관중의 황제국 하나라를 멸했던 것입니다. 14세 단군 고불, 15세 단군 대음. 은나라 왕 소갑이 사신을 보내 화친을 정하였다. 제 왕의 성인 관중을 차지한 황제국 상나라가 고죽국 주나라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정했다고 합니다. 16세 단군 위나, 17세 단군 여을, 18세 단군 동엄, 19세 단군 구모소. 제위 54년 김인년에 지리스기 추전력과 8쾌 상중론을 지었다. 역주의 8쾌 상중론, 태호복기 씨가 처음 8쾌를 그어 신교의 역철학의 시조가 된 이후로 주나라 문왕과 주공을 거쳐 공자에 이르러 그 체계가 정립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주나라 이전 은나라 때인 고조선 시대에 이미 8쾌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8쾌가 사망이신 태호복기 씨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20세 단군 고홀, 21세 단군 소태. 은나라 왕 소홀이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쳤다. 제위 47년 경인년에 은나라 왕 무정이 전쟁을 일으켜 이미 귀방을 물리치고 나서 다시 대군을 이끌고 삭도와 영지 등 여러 나라를 침공하다가 우리 군사에게 대표하여 화친을 청하고 조공을 바쳤다. 제위 49년 임진년에 개사원 욕살 고등이 원래 군사를 이끌고 귀방을 공격하여 멸망시키자 일군 양훈 두 나라가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쳤다.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황제국 상은나라는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에 있었고 단군 세기의 조선이 있었던 곳이 고죽국 풍패의 주나라입니다. 역주의 귀방, 지금의 중국 산사성 북쪽 내몽골의 음산산맥 일대에 살던 족속, 은나라 때는 빈 지역에 살던 주나라 조상인 고공담보가 이들의 침략을 피해 기산 남쪽 위수 지역으로 옮기기도 했다. 자, 단군 세기의 고죽국이 주나라라고 했습니다. 주나라의 고공담보 역시 똑같은 상황입니다. 소태 단군 시대, 백의와 숙제는 고죽국의 왕조로서 왕위를 사용하고 달아나 동해 쪽 물가에 살면서 스스로 밭을 일구어 먹고 살았다. 단군 세기 고죽국의 백의 숙제가 바로 주나라의 태백과 중홍이라고 했습니다. 동해란 해주인 태양주 박주의 동부 지역입니다. 백의와 숙제가 살았다고 하는 동해의 지명부터 밝혀보겠습니다. 신시계천의 부대 금강산 지역이 태양주 박주인 해주입니다. 그중 천주가 있었던 개경서울의 수양을 해주의 서부 지역인 서해, 그리고 금강산 너머 반대편에 동정호가 있었던 물가가 바로 해주의 동부 지역인 동해입니다. 이곳 동해가 바로 관동 팔경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동시대의 왕위 계승을 양보하고 도망간 왕자가 두 군데 등장합니다. 그 하나가 고죽국의 백의숙제이고 나머지 하나가 주나라의 태백과 중홍으로 이를 어쩝니까? 고죽국이 주나라였습니다. 즉 이들은 동일 인물들로 하나의 역사를 쪼개 한국사와 중국사로 분리이입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태백, 상나라 때 사람, 성은 희씨이고 주나라 고공담보의 큰아들이다. 자기 대신 동생 계력에게 지위를 넘기려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채고 동생 중홍과 함께 강남으로 달아나 스스로 구호라 불렀다. 계력, 왕계, 상나라 말기 사람, 주태왕 고공담보의 셋째 아들이자 문왕의 아버지이다. 은나라 황제 태종 2년 영경의 오랑캐를 정벌했지만 패했다. 4년 여무의 오랑캐를 물리치고 은나라의 목사가 되었다. 7년 시호의 오랑캐를 물리쳤다. 11년 예도의 오랑캐와 싸워 이겼다. 나중에 태종에게 살해당했다. 태백과 중홍이 도망간 형만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경기도 고양의 궁시를 인용하면 객관 정의호의 기에 태조께서 천명을 맡은 지 3년 만인 갑술 내내 도성은 한양에다가 정하고 고봉을 갈라서 현으로 승격시켰다. 태종이 왕위에 오른 지 15년 갑오 가을 8월에 고봉 독양을 합치고
왕지를 받들어 고향이라 이름을 바꾸었으니 대개 덕양은 곧 형주를 겸한 명칭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곳 형주가 삼국지의 영웅 관우의 혼이 서린 곳으로 덕양이 형주라고 합니다. 형주와 형만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지리지에서의 형만인 형주는 금강산과 한라산이 접경한 관중 지역이며 삼국지에서 관우가 죽은 형주는 한라산 밑에 제나라의 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형만으로 도망간 태백과 중홍의 원실체인 백의와 숙제로 들어가 봅시다.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주려 죽은 질들 채미도 하난 건가. 비록의 부세 것인들 군이 따에 났다니. 그래서 성산문이 이 수양산 아래에서 수양산 덕을 보거나 수양대군의 덕은 고사리 한 토막도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 수양아 백이숙제가 고사리 한 토막이라도 내 땅에 있었던 것 먹은 것이 너무나도 한탄스럽구나. 청사의 길이 남을 절조에 한 점티를 남긴 것이 한탄스럽구나. 수양아 내가 어떤 회유를 한다 해도 내 것은 절대 받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수양대군이란 수양땅 수양산을 봉지로 받았기 때문에 수양대군이 4명, 백이숙제는 주무왕의 봉기에 반발해서 주나라의 땅인 고죽국 수양산의 고사리를 케어먹었지만 나성산문은 수양대군의 봉지인 곳에서는 그 어떠한 고사리도 케어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선언인 것입니다. 이 시조를 전해들은 수양대군 세조는 성산문을 거열형에 처했습니다. 청서의 길이 그 절조를 남기면서 동시에 수양산 희조를 남겨서 필자로 하여금 고죽국의 위치를 찾게 도와주시니 그 중심이 참으로 감사하고 아름다운지고 성산문이 자신과 가문의 죽음으로 바로 그 수양산 아래 그 땅에서 벌어진 생생한 주무왕과 백이숙제의 역사를 바로 그 산 아래 그 땅에서 수양대군과 자신의 역사로 생생하게 재현하여 온 천하에 수양대군의 무도함과 자신의 당당함을 선포하는 그 처절함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 수양산이 바로 이 수양산이라고 100% 확신합니다. 관중은 자신의 저서 관자 목민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은 곡식 창고가 가득 차야 비로소 예절을 알며 의식이 풍족해야만 영역을 안다. 위에 있는 자가 법도를 지키면 육친이 서로 화목하여 굳게 뭉치고 사유 예의 염치가 행해지지 못하면 나라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제후국의 나라가 이러할진데 천하의 황제국 윗사람인 수양대군이 법도를 못 지키고 사유 예의 염치를 행하지 못한다면 그 천하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자기 가문 전체의 죽음으로써 수양대군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산문의 경고대로 성산문이 거열형에 처해져 죽은 지 150년도 안 되어서 소위 임진왜란의 첫 내란 위기가 오고 다시 200여 년이 지나서 천하는 떨어져 나가고 붕괴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산문의 수양산이 백이숙제의 그 수양산일까요? 그렇습니다. 수양산이 바로 민족의 용산인 금강산 백두산입니다. 백이와 숙제는 상나라 말기의 형제로 끝까지 군주에 대한 충성을 지킨 의인으로 알려져 있다. 백이와 숙제에 관한 이야기는 사기의 열전에 나온다. 백이와 숙제는 원래 서쪽 변방에 살던 형제로 변방의 작은 영지인 고죽군의 후계자였다. 고죽군의 영주인 아버지가 죽자 이 둘은 서로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끝까지 영주의 자리에 나서지 않으려 했다. 이때 상나라의 서쪽에는 훗날 소주 문왕이 되는 희창이 작은 영주들을 책임지는 서백의 자리에 있었다. 희창이 죽고 그 아들 희발이 군대를 모아 상나라에 반역하려 했다. 희발의 부하 강태공은 뜻을 같이 하는 제후들을 모아 전쟁 준비를 시작했다. 이때 백이와 숙제는 무왕을 찾아와 다음과 같이 간언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아직 장사도 지내지 않았는데 전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나라는 상나라의 신하국가이다. 어찌 신하가 임금을 주살하려는 것을 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에 주무왕 희발은 크게 노하여 백이와 숙제를 죽이려 했으나 강태공이 이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라 하여 죽음을 면했다. 이후 희발은 상나라를 토벌하고 주나라의 무왕이 되었다. 백이와 숙제는 상나라가 망한 뒤에도
상나라에 대한 충성을 버릴 수 없으며 고죽군 영주로 받은 녹봉 역시 받을 수 없다며 수양산으로 들어가 고사리를 캐어 먹었다. 이때 왕미자라는 사람이 수양산에 찾아와 백의하 숙제를 탓하며 그대들은 주나라의 녹을 받을 수 없다더니 주나라의 산에서 주나라의 고사리를 먹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하며 책망하였다. 이에 두 사람은 고사리마저 먹지 않았고 마침내 굶어 죽게 된다. 이후 백의하 숙제의 이야기는 끝까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충절을 지킨 의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어 중국 문화권의 문화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다. 너희 백의숙제가 그토록 주나라 모왕의 행위가 미웠으면 주나라 땅을 벗어나 고사리를 캐 먹을 것이지 왜 주나라 영지에 들어가 그 땅에 고사리를 캐어 먹고 생을 유지하느냐에 대한 엄한 질책인 것입니다. 또한 백의와 숙제는 주 모왕의 직계 손조로서 단군 왕검이 지켜야 할 정치적인 관용심과 주 모왕이 아무리 은나라가 천하의 왕부이지만 천하 대세에 어긋나면 대의를 위해 봉기할 수 있다는 정치적인 사상의 충돌이 아름다운 백의숙제의 신화를 남기고 있습니다. 황해도 해주주의 군명을 내미올, 지성, 장지, 폭지, 대령, 서해, 안서, 수양, 고죽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해주의 군명이 고죽이며 수양으로 이곳 해주가 바로 태양주, 박주로 천하의 중심이며 금송천주가 있었던 나라의 근본인 일본이기도 합니다. 주나라가 고죽국에 있었으며 이곳이 백의숙제 수양대군 및 성산문의 무대였습니다. 신시계천의 무대 금강산이 천하의 맞산인 수양산으로 이 산을 백두산, 묘양산, 태백산, 금산, 수미산, 아미산, 곤륜산, 금수산 등으로도 불렸습니다. 고죽국은 개경서울과 동경인 경주의 남양을 포함하며 광의적으로는 넓게 펼쳐진 풍패까지도 포함했습니다. 단군 세기의 21세 소태 단군이 바로 주나라의 고공담부였습니다. 그리고 고공담부의 셋째 아들 계력이 일찍 죽었다고 하니 그러면 소태 단군을 이은 인물이 바로 주나라 문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회에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